네, 경희 피레타니온의 강예춘원장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죠. 이제 겨울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항시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아토피 환자분들은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이 되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날씨에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저는 23년 전부터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연구 치료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원인, 또 특징적인 증상, 또 발생 기전, 또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좀 천천히 이제 소상히 세밀하게 또 꼼꼼하게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왜 이 아토피성 피부 질환들이 잘 낫지 않는지, 또 재발이 잘 되는지, 이렇게 왜 날씨에 정말 민감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음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을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이 더 우리가 아토피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분이나 이러한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더 유용하다,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아토피에 대한 정의라든지 원인 정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정의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아토피성 피부염의 대표적인 이 증상 사진입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턱 주변에 실은 이 피부가 갈라지고 있죠. 엄청 건조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피부가 정상적인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붓습니다. 피부가 발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각질과 인슬이 많잖아요. 자, 왜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왜 피부가 갈라지고 또 각질이 생기고 인슬이 되고 피부가 붉어지고 따갑고 화끈거리고 통증까지 심합니다. 어린애들은 가려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또 그리고 왜 밤이 되면 이렇게 가려움증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목 주변에서 이렇게 또 아토피가 잘 생기죠. 자, 그리고 팔꿈치의 안쪽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잘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아토피 환자분들은 관절 주변, 팔꿈치 안쪽, 무릎 또 안쪽, 오금, 또 발목, 목 주변에 너무나 잘 생기지 않습니까? 또 얼굴에도 잘 생기고요. 왜 이런 부분에서도 잘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부위 하나하나마다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발목이라든지 팔꿈치 안쪽, 목 주변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잘 침입하는 부위일까요?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아토피성 피부염 정말 치료가 쉽습니다. 하지만 원인도 모르고 또 증상 하나하나가 왜 발생했는지도 모르면 그냥 대증 치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려움증 있을 때는 항히스타민 제제 쓰고, 염증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 쓰고,
써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잘 낫던가요? 잘 낫지 않습니다. 약을 중단하면 다시 심해집니다. 뭐 그런 치료를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간 흘러가죠. 경제적으로 또 낭비죠. 몸은 몸대로 망가지죠. 생활의 질은 너무나 떨어지죠. 그런 치료를 왜 하십니까? 계속 반복되는 치료.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뭐 치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양방의학에서 그렇게 치료하고 있으니 또 모든 의료 시스템이 다 양방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방에 가서 처방받고 먹고 심해지면 다시 의사한테 상의하고 약 떨어지면 처방받고 계속 반복되는 치료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 5년, 10년 뭐 성인이 돼도 낫지 않는 그러한 정말 만성의 재발성의 피부질환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레토 세라피는 심부운도 최적화 치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3년 전에 제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 사례를 보고 싶을 때는 저희 경희 피레토 한의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또 로그인을 해서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 질환의 치료 사례들이죠. 손등이 얼마나 심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피부 갈라지고, 또 각질이 생기고, 엄청 가름증이 심한 겁니다. 하지만 치료 깔끔하게 됐죠? 이는 오금 쪽이잖아요. 오금 쪽도, 엄청 심한 발적과 피부의 박탈까지도 있죠. 정말 중증의 아토피 환자입니다. 하지만 흔적 없이 깔끔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왜 치료가 됐겠냐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치료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러한 환자분들이 잘 치료가 됐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 이론은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랬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명을 유지하는 3대 요소는 똑같습니다. 햇볕, 온도, 수분입니다. 이런 햇볕, 온도, 수분은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입니다. 이런 한 가지라도 실은 맞지 않는다라면, 균형을 잃게 된다라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기 전에 질병에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햇볕, 온도, 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방에서는 기라고 그러죠. 에너지를 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왜 옷을 입고 왜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야 합니까? 바로 내 이 열 에너지, 내 몸속 에너지가 항시 37도가 유지되어 줘야 됩니다. 심부온도 37도. 이 심부온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부온도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합니다. 피부 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인데 표면의 온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온, 이 바디 템퍼러처란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체온을 측정하는 온도들은 다 심부 온도가 아닙니다. 피부 온도입니다. 이 피부 온도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만 이 심부 온도는 절대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피부 온도를 측정해 놓고 심부 온도로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처방을 하게 됩니다. 뭐 고열이 있을 때는 해열제를 준다라는 이야기죠. 자,
자, 그런데 저는 23년 전에 모든 이 질환은 신부 온도의 문제로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병이 되고 올라가도 병이 됩니다. 근데 신부 온도가 유지가 되면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신부 온도가 항시 37도를 유지할 때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좀 심한 말로는 뭐 영생을 할 수 있다, 불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영생을 하거나 죽지 않는 생명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죠? 신부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자극, 중금속, 약물, 수술, 환경 여건 다 포함되고요.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의 점도나 경도나 산도, 표면적 이런 것들이 다 내 열 에너지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드는 이 과정도 신부 온도를 이렇게 낮추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 온도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온도가 38도 이상일 때는 신부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재가 나서 타서 죽거나 또 한여름에 고체온증으로 죽을 경우에는 신부 온도가 올라가서 죽는 경우겠지만 99.99%가 신부 온도가 내려가서 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 있어서도 신부 온도 저하 시 생리병리적인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게 생존의 4대 법칙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똑같습니다. 식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가을이 되면은 모든 낙엽도 떨어지죠. 움츠러들죠. 성장을 멈추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바로 모공이 닫히고 땀 분비 감소되고 피부 온도는 상승되고 또 표면 장력은 약화되고 응력이 강해진다. 이 네 가지 생존의 4대 법칙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체질도 남녀노소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식물도 해당된다니까요. 식물도. 여름철에 그 뜨거웠던 열기에는 막 수분 나무에서도 정발이 됩니다. 하지만 가을 겨울이 되면은 그 정발량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요. 또 완전 정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파리까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공이 닫히고 땀 분비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을 겨울이 되면은 껍질이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보온을 하려고, 그래서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피부 온도 올라갈 때 우리가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 껍질도 막 두터워지면서 갈라지잖아요. 또 부풀어 오르잖아요. 바로 그게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과정이다. 또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세지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피부가 두터워지는지, 왜 갈라지는지 이라는 것도 이 네 가지 현상을 이해하시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아토피의 정의 및 원인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정의 및 원인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잘 보세요. 유아나 소아기에 발생하는 만성의 재발성 피부염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참 정의가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그 연령대라든지 특징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유아 소아기에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발생합니다. 아토피도. 그래서 특히 이제 유아기나 소아기에 많이 다발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만성이다. 이게 잘 낫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왜? 아직까지 원인을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 수십 년 됐는데 아토피성 피부염 하나 원인을 모릅니까?
그렇다고 또 다른 질환들은 원인을 알고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질환 한번 찾아보세요. 그 원인을 밝혀놓은 질환들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황당해 했던 겁니다. 제가 원래는 내과 교수였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우리 환자분이 제 약을 드시고 7년 앓은 습진이 낫는 것을 보고 저는 이 피레토 세라피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피부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서양의학에 있어서 이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원인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니 왜 어떻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환자들이 더 답답한 겁니다. 의사들이야 뭐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딱 정의만 내려놓으면 환자 보기도 쉽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설들이 있어요. 유전이다. 아니 저도 너무 우습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아토피 환자고 엄마가 아토피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유전이라 할 수 있고요. 엄마 아빠가 동일하게 다 아토피면 아토피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게 뭐 그거는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엄마 아빠가 아토피라고 다 자식들이 아토피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유전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논문 만들기에는 좋죠. 논문 만들기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유전이면은 그냥 애들은 영원히 그냥 치료 못하는 겁니까? 유전 인자를 바꿀 수도 없는데 유전 인자가 바뀌어야 뭐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 잘못 만난 탓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논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관적으로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면역학적인 요인이래요. 무슨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기존의 항원들이 항체와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겼다 이거죠. 얘는 또 면역학설이에요. 학설. 어디까지나. 그러한 염증 반응의 형태를 보고 이는 뭐 A라는 항원이 들어와서 기존의 이 항체와 반응하는 항원과 싸울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발생했다. 이는 논리입니다. 뭐 알레르기 과민 반응도 비슷한 논리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은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 증상을 가지고만 설명하는 거예요. 가설로 이렇게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치료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사회적인 인자, 혈관 이상. 당연히 혈관 이상도 생길 수 있어요. 혈관이 확장이 된단 말이죠. 염증 있는 부위는. 왜 확장이 된다고요? 저는 피부 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피부 온도 상승이잖아요. 피부 온도 올라갈 때는 혈관이 확장될 수 있어요. 혈관에 이상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환경, 사회적인 인자. 맞죠? 여러 가지 뭐 공기라든지 산소의 문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염증 잘 걸릴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환경에 사느냐, 내가 지하 단칸방에 사느냐, 아니면 햇볕이 잘 들어오는 아주 양지 바른 곳에 남향의 집에서 사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환경적인 면. 그래서 내 집안의 이 환경도 영향을 엄청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해 본 결과 이 사람마다 치료 기간이 다 달라요. 뭐 아토피는 몇 개월에 나아요 라는 질문은 매번 할 때 하지 마세요. 뭐 내가 3개월 만에 낫는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환자 입장은 뭐 그래도 기간이라도 알면 좀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나는 뭐 거짓말쟁이밖에 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 원인 가설은 제가 볼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가설은 논문화 시키지 않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괜히 논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후대 사람들이 계속 그 논문을 가지고 그냥 확대 재생산하게 된단 말이죠.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 저는 이 심부 온도의 저하로 피부 온도가 상승되어서 염증이 발생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서 뭐 이게 이론인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 수만 명 치료한 거예요, 이게. 근데 심부 온도는 왜 낮아지고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는지 하나하나 이해가 다 돼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피부병이든 내과 질환이든 간에요, 모든 이 병의 시작은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심부 온도는 왜 낮아지죠? 세포가 손상을 받을 때 낮아지는 겁니다. 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때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되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그 심부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다 영향을 준다고요. 내가 이 지상에 있을 때와 내가 뭐 10,000피트의 상공에 있을 때의 압력 차이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압력이 다르면 내 몸속에서의 정맥과 동맥 간의 압력 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고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지고요. 기압이 떨어지면은 압력 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압력 차가 줄어들 때 혈류 속도가 떨어지고 혈류 속도가 떨어질 때 심부 온도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귀가 멍한 이유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의 모든 이 증상 하나하나를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요인들 너무나 많다라는 거고,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영향을 다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물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거칠고 딱딱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내 몸에 들어와서 이 열 발생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식 하나라도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음식, 분해가 잘 될 수 있는 음식을 셀렉트해서 드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균과 바이러스만 죽일 수 있는 약만 먹으면은 내가 가려움증과 염증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저의 이론은 여기 저희 한의원은 의사들, 한의사들, 치과의사들, 간호사들 다 의료인들 다 와요. 왜? 자기들이 치료를 해보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수천 건의 치료 사례가 있어요. 왜 잘 낫느냐고요. 왜 잘 낫는지를 이해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 이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니고요. 생리학 책에 있습니다. 생리학 책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온의 항상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포의 기능이 딱 떨어지는 순간, 또 손상을 받는 순간 체온 조절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 온도가 딱 내려가는 걸 느끼는 순간 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려버리죠. 빨리 체온을 정상화시키라고. 바로 그때 모공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땀 분비가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모공이 이제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또 열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열이 또 내가 체온을 높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도 목이라든지 팔꿈치 안쪽, 오금, 발목 이런데 염증이 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이런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 루트가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열이 잘 쏠리다 보니까 그쪽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염증이 되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혈관 이상이 생기는 거죠. 혈관 이상.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혈관 이상이네라고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열이 과도하게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현상이죠.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면역학적인 요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 항원 항체의 과민 반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알러지 과민 반응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나요? 왜 올라가죠? 체온의 항상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체온 37도 유지해 주려고, 심부온도 유지해 주려고.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심부온도에 대해서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말을 잘 안 할 거예요.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심부온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측정할 수 없다고. 그럼 왜 체온은 왜 측정하세요? 왜 체온은? 심부온도 인정 안 할 것 같으면 왜 체온을 왜 측정하냐고요. 심부온도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의사쌤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거 봤어요? 그냥 체온 높은 것만 생각해요. 높은 것만 낮추려고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체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체온 떨어지는 게 더 문제라고요. 체온 떨어지는 게. 근데 그 체온 떨어지는지 높는지 심부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 온도를 측정해 놓고 고열이라고 막 해열제를 준다 이런 소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의학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의학이 치료 방향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병은 치료가 잘 될 수 있는데 치료 방향이 잘못됐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양방에 이제 한사민 제제를 쓰잖아요. 가려움증 있을 때는. 제가 이 모공이 다칠 때, 자, 심부온도가 떨어지면 모공이 다친다 그랬잖아요. 모공이 다치면 내 몸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방출이 안 되거든요. 바로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게 가려움증이에요. 그러면은 양방의 가려움증 치료는 뭐 어떻게 합니까? 항히스타민 제제를 준단 말이죠. 근데 항히스타민 제제는 먹고 나면 바로 사라져요. 가려움증이. 왜 사라지죠? 라는 거예요. 왜? 그냥 가려움증이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항히스타민 제제 성분이 또 빠져나가 버리면 또 가려움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약을 먹어요? 왜? 그런 치료는 왜 하시냐고요. 환자분들이야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치료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사들은 돈을 버니까 또 하는 거고. 근데 이 치료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약이 환자를 위해서 개발한 약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제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진실을. 실은 왜 가려움증이 생기느냐? 모공이 다쳐서 생기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전기밥솥의 뚜껑에 긴 구멍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긴 구멍이 없으면 전기밥솥 폭발하잖아요. 폭발을 막기 위해서 실은 코드를 뽑아버리는 게 바로 항히스타민 제제의 역할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히스티딘을 히스타민으로 이렇게 분해할 때 히스티딘 디카르복실라제라는 산화분해 요소를 차단하는 게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제.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생성이 안 되면 내 몸에 열이 발생 안 해요. 그럼 내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피부온도가 떨어지는 순간 발적 염증, 가려움증은 진정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신부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신부온도가 내려가면은 모공은 더 다치고 또 다시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또 방출이 안 될 때는 또 가려움증이 생기고 그때 한사민 제제 먹고 그럼 진정되고 한사민 제제에 의해서 신부온도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열이 방출이 안 되면 다시 긁게 되고 또 한사민 제제 먹고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람쥐 그냥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잖아요. 이게 치료약입니까? 약이 아니죠. 완화제죠. 완화. 그때 순간순간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약인데 오히려 항히스타민 제제가 이제부터는 신부온도를 더 내리고 있잖아요. 더. 신부온도가 더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잖아요. 그럼 항사민 제제를 쓰면 쓸수록 이제부터는 더 가려움증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이 가려움증이 생긴 것은 내 지금 환경과 먹거리에 의해서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생긴 거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순간 이제는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온단 말이에요. 혹을 하나 더. 그러면 신부온도가 약물에 의해서 낮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기존 환경과 패턴 그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약이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1 플러스 1. 그럼 2라는 형태로 신부온도는 더 내려가게 되고 피부온도는 그럼 더 올라가줘야죠. 더. 왜? 처음 밸런스 유지하려고. 그럼 모공은 더 다치게 되고 또 밥 먹고 나면은 열은 발생하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가려움증이 생기고 이게 무슨 약입니까? 이게 의사만 좋아질 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의사는 무한정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환자분들은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냥 현재의 가려움증만 있다고 약을 먹고 계시는 게 참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왜 내가 뭘 먹고 뭘 잘못했길래 가려움증이 생겼는지 피부에 염증이 생겼는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평상시에 뭐 일을 하다 보면 바빠서 이해를 못하지만 이렇게 전문가가 설명을 드리면 정말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제 주장하는 게 다 100% 맞다고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는 임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치료 사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 이론은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체온의 항상성에 대해서 체온 조절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신부온도 저하시 4가지 생존의 4대 법칙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피부온도 올라가고 모공 다치고 땀 분비 줄어들고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뭐 논리가 잘못됐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의사쌤도 관계없어요. 전문가도 관계없어요. 물리학자들도 관계없어요. 전화를 주셔도 되고 댓글 달아줘 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굉장히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서론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릴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서론에서 길어졌는데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왜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